네, 벌써 보고 2부 마지막 코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빅스 지수는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유가 역시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안정감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시장 SK증권 조성우 부장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파월 의장은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했습니다. 빅 이벤트가 끝나면서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진짜 미지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제목이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제목을 짓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좀 내셨으면 하는 그래서 상투적일지언정 또 위안이 될 만한 제목을 좀 지었는데 일단 간밤에 좀 뉴욕 증시에서 뭐 지수상으로 이제 서서히 좀 이제 반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일단 간밤에 이제 FOMC 물론 저 아니어도 뭐 말씀해 주실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잠깐 코멘트 하자면은요. 요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근데 밟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서 시장이 이제 다소간에 안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현재 어떤 금리 인상의 폭이나 이 기조가 이제 흔치는 않다라고 해서 일시적일 수 있음을 그러니까 물가만 좀 잡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만 보인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일단은 뭐 좀 여건이 좋으면 빅스텝을 할 건데 이제 뭐 그냥 미리 얘기할게 뭐 자이언트 스텝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라 이제 이 정도 얘기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이 정도면은 일단 이것을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우리가 그 우려 때문에 사실 자이언트 스텝까지 시장이 좀 격렬하게 선반영을 좀 해놓은 거니까 그것까지 이제 시장이 일단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시장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이 기조로 일단 좀 시장이 좀 바닥을 좀 잡았으면 하는 저는 그런 좀 마음이 있고요. 어제 시장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둘 또 풀어볼게요. 네. 일단 여러분 뭐 어쨌건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건 참 요즘 시장 잘 견뎌내 주고 계셔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자, 코스피가 어제도 연중 최저점을 경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지수 때 이제 우리가 언제 봤냐 했더니 2020년 11월 요때입니다. 근데 요 구간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코로나 패닉 이후에 지수가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거의 V자 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반등을 하니까 이제 올만치 왔다라는 시각이 이제 많아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지수가 이제 횡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 랠리가 촉발이 돼가지고 지수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이때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카카오가 막 급등하고 LG화가 급등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행복했던 이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패착이 뭐였냐면 이 구간에서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 요게 이제 놀이끼리 한 게 매물대예요. 요 지수대에서 이제 별다른 매물대가 형성이 안 돼 버린 거죠. 안 돼 버리니까 실제로 2,600이 이탈하니까 2,500 밑으로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완전히 뭐 고속도로처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덕분에 근데 이 2020년 11월 요 가을 요 무렵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여기서 횡보해 준 덕분에 요 아래에는 그래도 비교적 두터운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2,400포인트가 이탈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 머니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 머니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뭐 큰손 개미들이나 아니면 헤지펀드나 뭐 이런 사모펀드 같은 데들은 이런 급락에서 확 잡아가지고요. 요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팔고 떠나버리는 그런 머니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좀 강남에 좀 이제 개인 이 큰손 분들은 네. 실제 이런 어떤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분들이 서서히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좀 무늬가 좀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도 이제는 좀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좀 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요런 이제 좀 요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도 요 2,400포인트 요 이제 매물대 요 부분을 근데 뭐 비유하자면은
뭐 이제 낙동강 전선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여기서부터는 일단 좀 바닥 시나리오를 좀 가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이 바닥 시나리오를 잡는 이제 핵심 종목이 역시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일단 6만 원이 이탈하면 스마트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자,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 지금 매물대 굉장히 두터워요. 그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자, 코로나 패닉 이전, 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패닉을 딛고서 올라온 요 이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니까 이 6만 원이, 물론 6만 원이 깨질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죠? 뭐 몇백 원 내려갈 수 있어요. 5만 9천 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6만 원을 이탈하는 순간에 또 스마트머니가 촉발될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계신 개인 큰 손들이 빠지면 뭐부터 사겠어요? 삼전부터. 그렇죠. 이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걸 또 뒷받침하는 또 이제 그 기술적 지표를 거래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2020년 2월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패닉으로 급락을 할 때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투매할 사람 해라. 나 받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삼전 목장의 혈투가 여기서 이제 수급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이때보다 이 평균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그죠? 평균 거래량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착안하시면, 그리고 또 요즘에 좀 이제 키워드릴게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제 위협받으니까 자, 거래량 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좀 선제적으로 이제 6만 원 부근에서 뭐 좀 일단 사볼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저가 매수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팔았냐, 기관이 팔았냐, 이제 이런 어떤 수급적인 논리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량이 늘었냐, 주가가 버텼냐, 올랐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 급락에 큰 지분을 또 이제 갖고 있는 시장이 뭐였냐면, 코인 혹시 그렇죠. 예, 말씀하실까요? 맞습니다. 예, 요거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차트가 잠깐만 이거 잘못 구현했나? 저희 잠깐만요. 화면으로 예, 예. 한번 차트 그러니까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아요. 6월 네. 현재 지금 이제 한 중간 지났죠. 그랬는데 6월 한 달 동안에 현재 지금 30%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FOMC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일제히 반등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가 참 이게 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사실은 탈중앙화를 선언한 그런 이제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제도권 금융이라고 아직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명한 어떤 김치코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루나 사태. 테라, 예, 루나 사태 테라 너무 컸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이 어떤 공격적인 어떤 긴축 모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뭐 6월 달 들어서 거의 붕괴 수준으로 이렇게 흔들렸는데, 근데 이 영향도 분명히 지금 제도권 금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매 동향에 지수가 출렁이는 거를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든다고 해서 그걸 웹도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제도권 탈중앙화를 선언했던 이 가상자산의 시장이 워낙에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제도권 금융시장마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가격 변동이 이제 심해지니까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실 격세지감을 좀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 어떤 일정 부분의 지분을 차지했던 이 가상화폐 시장이 어쨌건 FOMC 성명을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이 뭐 탈중앙하고 뭐고 뭐 우리 뭐 주식시장 뭐 제도권 금융이 어떠고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폭으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상화폐 시장도 계속 뭐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을 한번 볼게요. 요 환율. 그러니까 어제 다시 이제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1280원을 하회하고 지금 1278원대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어제 우리 코스피의 급락은 좀 그러니까 예상 외의 급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빠질 시장은 아닌데 왜 빠지지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월요일의 어떤 급락보다 어제 하락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FOMC 이후의 안도감으로 지수가 이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고, 또 여기서 환율이 뚝 떨어졌다면 적어도 오늘 시장은요, 의외로 좀 이제 강한 반등을 기대를 하는데, 근데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한 반등이 오늘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정도로 봐야 되냐면 오늘 적어도 뉴욕 증시 오른 만큼 올라.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정말 2% 전후로는 올라줘야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바닥은 좀 확인하겠구나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올까 좀 이런 정도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반등폭이 정말 뭐 코스피가 뭐 2% 미만으로 또 이제 지지부진하게 끝난다. 그러면은 사실 또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어쨌건 우리가 물론 우리가 뭐 으쌰으쌰 응원한다고 뭐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최대한 좀 강한 반등을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보면서 또 응원하면서 하루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환율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오늘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에 입문하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급락장을 경험해 본 적이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네. 하락장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요즘의 하락이 이제 그 코로나 패닉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 차트 잠깐 보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요 코로나 이 패닉 때는요, 한 달 만에 코스피가 3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푹 빠졌다가 바로 V자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이 왜 힘드냐면, 자, 보세요. 한번 레벨 다운이 됐다가 횡보하다가 푹 꺼지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푹 꺼지죠. 그리고 또 횡보하다가 푹 꺼지죠.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 하락이 아주 고약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그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1년 동안 25% 빠진 거고 코로나 패닉 때는 한 달 동안 35%가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하락이 사실 심리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이 코로나 이제 패닉 이후에 이제 입문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자 뭐 이런 이제 뭐 말씀을 드려도 엄두가 안 나시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 이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자, 이제 좀 이제 바닥 시나리오 2,400을 우리가 낙동강 점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닥 시나리오를 좀 두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기대했던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현금화를 못 하신다면 반등 나올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요건 꼭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시작해서 올라오는데 자, 이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요. 비중 확대를 하거나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시장만큼 따라온다. 여전히 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을 못 따라온다. 매도해야죠.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거 하고 매도한다는 건 매도하 뭐 할 거냐. 될 놈을 밀어준다니까 시장 반등보다 강한 놈한테 그냥 아예 실어버리시든가. 몰아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시장만큼 따라오는 놈한테 하시든가. 그때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 종목 그대로 꽉 물려가지고 시장 반등할 때 그거 다 올라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뭐 포트 뭐 정리하고 뭐 종목이 뭐 30개 있는데 이걸 뭐 줄여나가고 요 시장이 푹 꺼지니까 엄두 안 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칠게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하던 반등이 이제 나올 때는 저 화면 다시 한 번만 적어놔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반등장에서 우리가 최대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이제 반등해서 올라는 오는데 얘가 시장 반등보다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저쪽은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못 따라오는 놈은 그때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하셔야 반등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저 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짜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궁금한 건 내일장과 다음 주 월요일장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이야기 나눠보면 되니까요.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